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법률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법률 리포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댕댕이 냥냥이. 우리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2026년이면 반려동물 인구가 무려 1,5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법안들도 속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쏙쏙 뽑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보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아직은 지자체별로 시범 운영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하니 앞으로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 보유세가 어떻게 사용될지,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지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다음은 맹견 사육 허가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만 사육 허가를 받으면 됐는데요. 앞으로는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형견까지 사육 허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기질평가를 통과해야만 사육이 가능하다고 하니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맹견이란 정확히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걸까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대형견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육 허가를 받으려면 맹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유기 처벌 강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과태료만 내면 됐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 즉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니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생명을 함부로 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기된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공공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무책임한 반려동물 소유를 방지하고 동물 학대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외에도 유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기, 동물의 보호 및 치료 비용을 유기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가족이 된 반려동물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다음은 돈 되는 정보. 오늘의 경제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용어는 바로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최근 나라별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환율 변동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용어인데요.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저금리 통화 조달, 금리가 높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해서 그 차익을 얻는 거래 수법을 말합니다. 마치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들리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금리가 0%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투자자는 일본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5%인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저금리 국가의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반대로 투자한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커져서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캐리 트레이드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헷갈리는 법률 용어 시간. 고소와 고발, 뭐가 다를까요? 둘 다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건데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먼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저 사람 처벌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이게 바로 고소입니다.
고소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이며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제3자, 즉 피해자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처벌해주세요 라고 신고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남의 차를 부수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이게 바로 고발입니다. 고발은 공익을 위한 행위이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최신 판례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의 판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코인 이체 실수와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볼 텐데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잘못 보냈을 때 이를 써버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씨가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겨서 사용했죠.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 돈은 아니니까 써버린 건데 과연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가 아니고 착오로 송금한 사람과 이를 받은 사람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 즉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잘못 받은 비트코인을 써버렸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죠.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특성상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지만 법정 화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자산이므로 이를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돌려줘야 할 돈이라는 거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줘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만약 A씨가 잘못 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후에 사용했다면 그 차액만큼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법률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